저번 시간에 그 심슨의 역설에 대해서 그냥 한번 읽어보라고 했었는데 이게 막 잘 열리진 않았었죠? 오늘은 잘 열리겠지? 아닌가?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거 읽어보셨나요 혹시? 큰일 났네 진짜. 이상하다. 됐다. 이 그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으면 결리는 병에 대해서 이렇게 뭐 쭉 설명을 한 게 있었고, 이제 요거랑 같은 챕터에 버클리 대학교 입학 데이터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예제예요. 그 실제 이거 아마 실화일 거예요. 버클리 대학교에서 젠더 바이어스가 있다라고 이제 누가 주장을 해가지고, 약간 그 비교를 해보니까 남성이랑 여성이랑 합격률의 차이가 이제 되게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게 뭐 1, 2% 정도 이렇게 차이 나는 게 아니고 그 합격률의 차이가 좀 많이 심해가지고 이거는 좀 의도적으로 남자를 더 많이 합격시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사실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거를 학과별로 살펴보니까 오히려 이제 전반적으로 여학생들의 합격률이 더 높아가지고 이제 그건 이제 사실이 아니다, 뭐 이제 이렇게 됐었는데, 이게 이해가 언뜻 보면은 잘 안 되거든요. 언뜻 보면 잘 안 되는 게 아니고 그 뭔가 이렇게 막 그 장난에 놀아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야. 이 숫자를 잘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은 심슨의 역설을 일단 잘 시각화하는 방법, 바플러스로 시각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 심슨의 역설이 이제 왜 생기게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여기 그 이 책에 있는 요 합격 불합격 요거를 잘 정리해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었어요. 이 합격률을 보고 이제 지원자 중에 몇 명이 합격했는지 뭐 이렇게 했는데 뭐 그 세부적인 숫자까지 거의 그냥 다 맞춰놨습니다. 아마 뭐 한 명 정도 오차는 있을 수 있겠으나 거의 이제 이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데이터도 일부러 제가 언스택을 이용해서 막 이런 식으로 꼬아놨어요.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접하는 데이터는 이제 이런 데이터가 많이 있겠죠. 왼쪽이 이제 남자, 이제 오른쪽이 이제 여자.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두 컬럼이 남자, 오른쪽에 있는 두 컬럼이 이제 여자고,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그 A, B, C, D, E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요거는 학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A 학과에 남성은 이제 314명이 지원해가지고 이제 다 이제 그 탈락했고, 그 중에 이제 511명은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A 학과에서는 이제 요런 의미죠. 그 합격률이 511 더하기 314에 511, 이게 이제 합격률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른 것도 이제 똑같이 해석을 하면 되는데, 일단 이거는 그 우리가 이제 원하는 데이터가 아니어갖고 요거를 풀어가지고 설명을 이제 그 이 멀티 인덱스가 되어 있는 구조로 풀어갖고 타이드한 형태로 이제 만들어서 뭔가 이제 시각화를 하기 편한 형태로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가 시각화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일단은 전체 합격자, 그러니까 전체, 그러니까 남자 여자 이제 전체 지원자의 합격자의 비율, 그러니까 합격률을 시각화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리고 싶은 그림은 이제 이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여기 레이스는 이제 비율이고 합격 비율이에요. 여성 같은 경우는 한 40몇 프로 정도만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남성 같은 경우는 50몇 프로를 이제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첫 번째 글에 이제 젠더 바이어스가 있다라는 주장이 제기됐었죠. 일단은 요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어떠한 형태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뭐 그 남, 그다음에 여, 뭐 이런 식으로 있고, 남자는 이제 뭐 0.55, 뭐 여자는 0.45,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가 이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요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좀 정리를 하려고 이제 보니까 일단 요런 정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이 그
지원했다가 이제 떨어지는 숫자하고 지원해서 이제 붙은 숫자, 그러니까 패스는 이제 붙은 숫자, 이 패는 이제 떨어진 숫자를 의미하는데 뭐 이런 걸 이제 각각 구하고, 그다음에 남성이 지원해서 붙은 숫자, 이제 떨어진 숫자를 이제 각각 구합니다. 이런 거를 구해가지고, 근데 얘를 가지고는 우리가 비율을 알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추가적으로 그래. 요거 두 개의 썸, 그 다음에 요거 두 개의 썸에 대한 정보가 또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 두 개의 썸이라는 거는 하여튼 여학생이 총 이제 몇 명이나 지원했는지, 이거 두 개를 썸하면 총 몇 명 지원했는지에 대한 정보잖아요. 그리고 남학생이 총 몇 명 지원했는지, 뭐 이제 요런 정보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가지고 요러한 데이터 프레임도 필요합니다. 이 데이터 프레임은 1835라는 이제 숫자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얘하고 더하면 1835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이제 다 조합해갖고 1835를 얘를 이 숫자를 1835로 나누면은 탈락한 비율, 그 다음에 요 772라는 숫자를 1835로 나누면 합격한 비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율을 계산할 수 있겠고, 그 비율을 계산하면 이제 이러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이 상태로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요거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멀티 인덱스를 갖고 있죠. 그래가지고 멀티 인덱스를 깨는 이제 좀 쉬운 방법이 스택을 이용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스택을 해서 이제 깨려고 하니까 여전히 이제 여기가 있죠. 그래가지고 스택을 한번 더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택을 이제 두 번 거니까 요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쪽에 중첩된 인덱스가 1중, 2중, 3중, 상중으로 있죠. 그래서 요거를 리셋 인덱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좀 데이터를 다루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다가 이름을 적당히 좀 붙여봅시다. 이거는 이제 A 학과, B 학과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그 레벨 제로라는 게 학과로 이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레벨 1은 지원한 이제 결과를 나타내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벨 2는 이제 성별을 나타내니까 이렇게 바꿔주고, 그냥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컬럼은 그냥 숫자죠. 요거는 이제 카운트라는 변수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면 좀 정리된 데이터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냥 이제 요거를 요 상태를 그냥 df라고 생각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하고 여기를 지우게 되면은 df 자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죠. 일단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한 상태에서 요게 이제 그 구조로 푸는 과정이고, 요거는 그냥 이름만 바꾸는 과정이죠. 여기까지 한 상태에서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합격률을 시각화해야 돼요. 이제 요런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테이블을 이제 만들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자료는 이제 요거잖아요. 이 데이터에서 지금 여성이 실패한 케이스를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쿼리 성별은 여학생, 그렇죠? 여학생들이 이렇게 쭉 골라지겠죠? 그 중에서 이거 리절트가 이제 fail인
이제 이러한 학생들이 이제 쭉 있을 텐데 그 학과별로 쭉 나오게 되겠죠. 얘네들을 이제 서메이션 해가지고 요 숫자를 계산을 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카운트를 선택한 다음에 요거 전체를 이렇게 하면은 얘가 나오게 되죠. 이거를 우리가 4번 반복하면 되죠. 근데 이제 쿼리 걸고 서메이션하고 쿼리 걸고 뭔가 이제 서메이션하고 이제 요거를 이제 반복하는 걸 쉽게 하는 게 그룹 바이를 쓰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 그룹 바이를 쓸 때 뭐를 쓸지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그룹 바이는 쿼리 플러스 어떠한 집계 함수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갖고 내가 그럼 쿼리를 뭘로 거는 게 낫지? 라고 이제 처음에 생각해 보시면은 아마 떠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쿼리를 걸 때 우리가 젠더하고 리저트로 쿼리를 걸잖아요. 그럼 이제 그룹 바이를 쓸 변수가 이게 컨디션 좋으면 팍팍 생각이 나는데 안 그러면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때를 대비해서 그룹 바이는 쿼리 플러스 어떠한 펑션이다, 요약하는 펑션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나오면은 뭔가 이제 그 성별이랑 패스와 페일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룹핑이 되어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성별이 이제 남녀 이렇게 있고 이 리절트가 이제 패스 페이 이렇게 있으니까 4개의 데이터 프레임이 이 안에 있습니다. 요거를 내가 굳이 보려면은 이렇게 해서 리스트화 시켜갖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여성이 실패한 경우에 대한 쿼리를 이제 걸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 다음에 여성이 패스한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 해가지고 우리 아까 쿼리를 이렇게 걸어가지고 여기 있는 얘네들을 썸을 해서 우리가 카운트를 구했었죠 처음에. 그럼 이 그룹별로 다 이제 연산을 서메이션이나 연산을 할 건데 카운트 열에다가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러한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성별로 그 패스 페이를 한 사람들의 숫자를 다 카운트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프레임 형태가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리셋을 시켜주면은 인덱스가 이제 원하는 대로 되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요 데이터 프레임을 일단 하나 만들고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였지, 그렇죠?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러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합격률을 구하기 위해서였죠, 그렇죠? 그래서 얘하고 이제 만약에 이 2개의 데이터 프레임이 확보가 됐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은 일단 이게 만들어졌다는 전자에서 설명을 하면은 여기에 요거하고 요 데이터 프레임을 이쪽으로 이제 적당히 합쳐가지고 내가 카운트 2라는 거를 여기에다 만들 건데 이거를 보고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1835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1835, 1835, 그 다음에 여기 남학생은 2691, 2691. 이거 되게 이상해. 요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만약에 합칠 수만 있으면 합쳐가지고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비율을 구하기가 좀 용이하겠죠. 일단은 여기까지 만들었으니까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밑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룹핑을 어떻게 하면 되지? 쿼리를 어떻게 걸면 되지? 처음에 이제 여학생들만 이제 쭉 골라요. 이거 할 때 쿼리 할 때 이제 요거 자체가 이제 요 익스프레션 자체를 문자열로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따옴표랑 여기 있는 따옴표를 다르게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요렇게 해도 동작을 하고 요렇게 해도, 그러니까 그 밖에 있는 큰 애는 이제 큰 따옴표로 안에 있는 거 이제 작은 따옴표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도 동작을 하고요. 네. 소문자네. 요렇게 해도 되고 요거를
밖에를 그 작은 따옴표로 묶고 안쪽을 큰 따옴표로 묶고도 하여튼 구분만 되면 동작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커리를 걸어주고 이제 여학생들이 이제 뭐 A 학과, B 학과에 뭐 지원을 해서 뭐 누군 붙고 누군 떨어지고 하는 쭉 정보가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여학생들이 총 이 학교에 몇 명이나 지원을 했냐니까 얘네들을 이제 다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요거를 이제 다 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젠더를 이제 메일로 이제 커리를 건 다음에 또 다 더하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제 커리를 그냥 반복해서 거는 거는 이제 젠더에 대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걸 거고 서메이션 하는 컬럼은 이제 컬럼 그 카운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룹 바이 이렇게 일단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이 이런 식으로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데 여기 위에 있는 거로 써 밑에 있는 거로 썸을 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다시 리셋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타이디에 적죠? 이제 이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뭐를 하냐면은 얘하고 얘를 이제 정보를 합치면 되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되게 쉬워요.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얘네가 쉽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데이터 프레임이랑 결국에는 이 데이터 프레임을 합치고 싶은 거잖아. 이게 위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랑 이게 위에 있는 오브젝트랑 밑에 있는 오브젝트를 합치고 싶은 건데 여기에서 그냥 언더바 df 1이라고 선언하고 얘를 언더바 df 2라고 선언하고 그 다음에 pd 두 데이터 프레임을 합친다라고 하면은 요렇게 합쳐지면 안 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이제 공통의 젠더가 공통이 되어 있고 카운트도 공통이잖아요. 그래갖고 요게 이제 안 합쳐지는데 이게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결과가 안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거를 리셋 인덱스 한 다음에 여기에 그 카운트를 얘는 여기 있는 카운트랑 지금 다른 변수잖아요. 다른 변수니까 그냥 이거를 이름을 살짝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토탈 카운트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저는 카운트 2라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컬럼을 바꾸고 싶은 거니까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합치고 싶은 건데 그럼 얘가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런 식으로 합쳐져요. 그러니까 카운트 1이랑 카운트 2가 여기 있는 요 정보에 그러니까 젠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맞춰집니다. 숫자들이.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이 데이터 프레임이랑 이 데이터 프레임을 합치고 싶은 거잖아요. 여기에서 그냥 임시 변수 만들지 않고 여기서 그냥 바로 멀지 요거를 해주면은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이제 됐으면은 되게 쉽거든요. 여기까지 됐으면은 이제 비율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카운트를 카운트 2로 나누기만 하면 되죠. 그렇죠? 요걸로 해야 되겠다. 레이트이라는 거를 계산을 할 건데 카운트를 이렇게 하면은 비율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통계를 보면은 남학생은 52%가 합격을 했고 여학생은 42%가 합격을 했네요. 그래갖고 진짜 이게 거의 10% 차이 난다, 그쵸? 이게 실화입니다. 남학생이 여학생들보다 10% 합격을 더 했어요. 그래갖고 젠더 바이어스가 있다라고 이제 주장이 제기된 거죠. 아무튼 요거를 이제 시각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게 데이터가 되는 거고 우리가 시각하고 싶은 데이터가 되는 거고 지지플라 데이터에 지움 이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구나. 오늘 나 이거 되게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x는 젠더로, 그 다음에 컬러도 젠더로 해야 되겠다. 그쵸? 아, 마음만 급하네. 아, 지금 이 상황에서 요 데이터를 이제 전체 시각화하는 게 아니고, 지금 레이스를 패스 페일 둘 다 이제 하고 싶은 게 아니고 합격률만 이제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갖고 여기에 이 데이터에서 커리를 한번 걸어 줍시다. 커리 왜 커리가 안 돼? 이렇게 하면은 됐죠. 그래서 결론은 이제 남학생이 이제 50 얼마, 이제 여학생이 이제 40 얼마 정도가 이제 합격을 했으니까 남학생의 합격률이 더 높았고 성차별이 있어 보인다. 이게 이제 그 문제 제기였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시각하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각화는 뭘 볼 거냐면은 얘네들이 학과별로 남학생, 여학생이 이제 합격률이 어떻게 다른지를 볼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이제 A 학과의 남녀 합격률, B 학과의 남녀 합격률, 그다음에 C 학과의 남녀 합격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할 건데, 일단 결과를 보면은 A 학과는 여학생이 오히려 더 많이 합격했네요, 그렇죠? B 학과도 그러네요. C 학과는 남학생이 더 많이 합격했고, D 학과는 이제 여학생이 근소하지만 좀 더 많이 합격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남학생이 좀 더 합격했고, F는 또 여학생이 많이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딱히 성차별을 한 것 같진 않아요. 그렇지 않나? 그렇죠? 그래갖고 요 그림을 이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이제 요러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학과별로 그 여학생이 이제 몇 명이 지원하고 남학생이 이제 몇 명 지원하고, 그거 전에 일단 처음에 우리가 그 처음 데이터 프레임 있죠. 그러니까 요 데이터 프레임에 대응하는 거는 패스 페일이 이제 같이 있는 거. 요거는 뭐냐면은 원래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그렇죠? 이게 그냥 그 모든 정보가 다 있는 거고, 여기에서 내가 이제 요런 데이터 프레임을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그 패스페이를 통합해 가지고 이제 그 패스페이 총합을 이렇게 구해 가지고 이 데이터 프레임을 여기다가 머지 시킬 겁니다. 합쳐 가지고 나중에 이제 레이스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구할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요거를 만들어야 돼요. 그 DF 그냥 2라고 하는 게 낫겠다, 이거를. 그럼 이제 이러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뭐 A 학과에 그 다음에 뭐 여성이 이제 몇 명을 지원했는지, 그 다음에 A 학과에 남성이 몇 명 지원했는지, 이런 식으로 계속 커리를 반복해서 걸어야 되니까, 이렇게 그룹 바이를 해주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패스페이 요거 두 개를 합쳐갖고 카운트를 이제 써먹으면 되겠죠? 카운트 이렇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원하는 그게 안 나왔네. 이렇게 해서 얘를 만들어주는데, 어차피 이거를 머지 시킬 건데 요게 아마 또 변수 이름이 겹치니까 요거를 카운트 2로 리네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를 카운트 2로 바꿔주고, 컬럼 이름을 바꾸고 싶으니까 축을 1로 잡아주고,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죠. 이 데이터 프레임이 이제 만들어졌고, 그쵸? 이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뭐를 합치면 되냐면은 오리지널 데이터 프레임을 합칩니다.
이렇게 합쳐줘요. 그러면 그쵸? 카운트 2가 이제 여기 있고 이거를 이제 보기 힘드니까 요 순서를 좀 바꿀 수도 있거든요. df 멀지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 순서가 이렇게 뒤에 이렇게 몰려가지고 좀 보기 편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19하고 89하고 더해가지고 이렇게 A 학과에는 108명의 누구지? 여학생이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108명 중에 19명은 이제 실패, 그 다음에 108명 중에 89명이 이제 합격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레이스를 구하기 위해서는 카운트 2를 분모를 하고 카운트를 분자로 해가지고 그냥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카운트는 카운트. 이렇게 이제 비율이 나오게 되고, 이 비율이 나오면 그냥 이 그림을 그리는 거 너무 이제 간단하죠. 이거를 이제 데이터 2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 2에서 데이터 2에서 지금 합격률을 시각하고 싶으니까 여기에 그냥 이렇게 하자. 요렇게 하고 여기에서 지지플라 데이터 2 네. 네? 잠깐만 보세요. 지금요? 잠깐만요.